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를 준비하는 금평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연휴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처럼 3일 동안 연휴가 있었는데 그냥 푹 저는 쉬었습니다. 이게 또 비가 와가지고 어디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밀린 늦잠도 좀 많이 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좀 간만에 조금 휴일다운 휴일을 좀 보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장 상황도 최근 다행히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연휴가 좀 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최근 시장 상황 살펴보면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특히나 이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죠. 보시면 코스피가 거의 한 11% 넘게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주간 단위로 8%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의 가파른 하락세는 이제 상당 부분 좀 이제 진정이 된 것 같고, 코스피 기준으로 6월 19일 날 9,380선에서 7월 말에는 한 5,200선까지 거의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한 30% 정도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아주 험악했던 시장 상황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고요.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서 시장이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 톤 자체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세가 완전히 뭉개진 것 같지는 않고, 이른바 그 레버리지에 의해서 과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조정되는 과정, 또 레버리지가 국내에서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펀드 ETF의 훅폭풍도 있었지만, 또 제가 한 몇 주 전에 영상에도 올렸던 그 레오폴드 펀드의 그 해외 레버리지 펀드의 어떤 그 몰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주식시장도 좀 큰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가의 반등세도 그렇고, 외국인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외국인이 주간 내내 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월요일만 살짝 팔았고, 화수목금 매수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주간 단위로 큰 폭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지금 6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7월 한 말 이후로는 조금 외국인들의 일방적인 매도세도 좀 어느 정도 좀 진정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반대급부에 있었던 이제 개인들은 그동안 이제 약간 좀 지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반등하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또 외국인들이 5월, 6월, 7월 달 100조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총알을 확보해 놨고, 지금 이 가격대는 이들의 매도 가격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밀리면 땡큐인 거고, 밀리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제 차익 실현한 이후에 총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좀 유리한 싸움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때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올라오면 오히려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실제 주변을 봐도 이제 본전 정도만 오면 주식 쳐다도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봤었을 때는 이 레벨에서 사실은 이 주식 수를 뺏기면 안 되는데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아직도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없으면 버티든가, 아니면 저희처럼 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매달 또는 분기, 반기에 정산되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좀 물타기를 하면서 보유주식 좌수를 좀 늘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고, 이제 3분기 발표 전까지 이제 시간이 좀 있을 건데, 결국은 지금 3분기, 4분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마어마할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실적 발표되는 또 9월
뭐 말께 정도, 이제 10월 말이겠죠. 9월하고 3분기 지나고 한 10월 말께 정도 되면 주가의 모습은 지금보다 또 훨씬 높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이 포트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제도 인포맥스 출연을 했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한 얘기는 좀 부담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반도체 투톱의 기업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설 때이지 이게 손 털고 나올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시 한번 그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수다 떨 내용으로 이제 시장 관련돼서 사실 뭐 분위기는 이제 좀 시장의 움직임은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는 게 사실 중동 이슈이고 유가이고 그리고 마침 이제 오늘까지 해서 미국과 이란 간에 이제 60일간의 MOU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지금 뭐 어디 뉴스에는 다시 이 60일간 연장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지금 사우디 매체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에 동의했다. 뭐 이런 뭐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뭐 60일이라는 MOU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이란 입장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고 사실 뭐 60일 동안 그 휴전 MOU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휴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군사적 충돌이 워낙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의 영토로 선언할 때가 올 거다. 뭐 우리가 원할 때만 선박이 통행 가능하도 뭐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이란을 또 약간 자극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은 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망상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이슈가 이게 단기간에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제 이런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새로운 MOU 휴전 협상이 체결될 것인지 그리고 또 과연 그랬었을 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이 유가의 안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게 향후에 이제 통화 정책이나 또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뭐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왜 이 문제가 좀 중요해지냐면 이제 문제의 발단은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이른바 본인들의 잉여 자금,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으로 이른바 AI 관련된 뭐 AI 서버,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었는데 그동안 이제 수익성은 당장 담보되지 않고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말라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채에 의존해서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옛날에는 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금리에 대한 의존도나 민감도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부채에 의해서 자금 조달해서 이걸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 금리에 대한 민감도와 의존도가 상당히 커졌는데 또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채 금리는 뭐 거의 역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채 10년이 4.7%대, 또 미국채 30년은 무려 5.2%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뭐 무위험 금리가 이 정도면 뭐 회사채 금리는 더 높은 수준을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한 5, 6%대라는 건데 과연 뭐 이 정도 높은 금리로 계속해서 조달을 해서 가뜩이나 이 AI 관련된 투자가 수익화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그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빚까지 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버틸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최근에 이제 근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인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한다. 연준이 긴축의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해서 시장 금리가 오른 게 아니라 인플레에 대한 그 우려, 결국은 이번 사이클에서 인플레가 진정이 될 수 있겠냐, 그리고 중앙은행과 뭐 정부 당국이 과연 금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냐,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긴축을 해서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잡으면 그게 장기 금리에 오히려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 금리 인상을 마냥 늦추는 게 현재로서는 전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참 전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려야 시장 금리도 진정되는 거 아니냐. 또 단기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도 하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켜보면 이 중앙은행의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 쪽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만 장기 쪽 금리에는 결국은 이 중앙은행의 긴축에 따른 효과, 결과물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전혀 시장 참가자로 하여금 이 인플레이션이 뭔가 좀 잡힐 거다라는 그 안도감을 갖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미국의 수익률 곡선을 보게 되면 이거 엄청나게 가파른 형태의 우상향의 그 지금 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1개월짜리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 3.5에서 3.75 정도에 있고 2년짜리 금리도 한 4% 정도 수준, 10년짜리는 지금 4.7, 30년은 5.2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가파른 우상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요게 1년 전이거든요. 이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텐데 보시면 3년 이하 구간까지는 떨어지지만 그 뒤로도 이렇게 여전히 그 당시에도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익률 곡선이 여전히 일정 구간 이후에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이 채권 시장에는 남아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앙은행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목적이었다고 하면 진짜 금리를 올렸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이 5년 넘게 지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금리를 안 올려. 금리를 올릴지 말지 고민만 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물가에 대한 어떤 안정 의지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돼 있는 거죠. 물론 물가만 보고 정책을 펴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실업률은 역사상 거의 최저치 수준, 완전 고용 수준 4.1%는 사실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인데 물가는 목표치를 5년치 상회하고 있는데 금리를 안 올린다. 오히려 금리를 지금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이 작년 부터 해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으면은 만약에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에 동행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로 올라와 있으면 안 되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동안 떨어졌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장금리 올라 있잖아요. 이게 뭘 예고하냐는 거죠. 이게 결국은 충분한 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금리 인상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 결과론적으로 시장 금리도 안정화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9월이나 10월께 또는 뭐 12월까지 해서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올려주는 게 낫다. 차라리 이게 금리 인상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차라리 중앙은행이 강한 인플레 안정 의지를 보여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장기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고, 그래야 장기금리가 안정화되면 모든 뭐 자산 가격에도 사실 좀 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앞서 했던 것처럼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이제 부채성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모기지 금리가 국고채 30년 금리랑 연동돼 있죠.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던 미국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저는 금리 상승과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좀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지금 피하고 기피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물가에 대한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시장 상황 보면은 또 지난주에 지표가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저기 FF 선물 시장에 반영된. 근데 이게 지금 케빈 러시랑 뭐 트럼프가 이제 웬만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들도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오히려 빠른 금리 인상이 차라리 당장은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도 오히려 역시 중앙은행이 있는 상황에서는 인플레가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겠구나. 이런 그 어떤 인식을 실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그게 안 되고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계속 장기채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시장금리가 고공행진을 좀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주식시장이나 전반적인 위험자산에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그냥 유가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나죠. 유가가 떨어지면. 근데 지금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MOU가 이제 협상 60일 종료가 됐는데 뭐 새로운 60일 동안에 MOU가 연장되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의 입장은 여전히 상당히 강경하고 지금 트럼프는 이제 계속 자기의 약점으로 생각했던 게 11월 중간선거라는 데드라인이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때까지 뭔가 해결하지 않겠냐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는 약간 반포기한 상태인지 난 뭐 그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는 데드라인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월 중간선거 전에 미국과 이란이 뭐 어떤 전격적인 타결을 할 거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미국이 기본적으로 무기나 미사일 이런 것도 좀 재고가 어느 정도 좀 바닥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군사적인 긴장 행태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뭔가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과의 그 중동 이슈는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를 꽉 잠그고 있을 거고 반대쪽 홍해는 또 이 예멘의 반군 후티 세력들이 또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원유 수송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세계 원유가 거의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뭔가 이벤트랑 연결되면 갑자기 또 유가가 그나마 뭐 80불대라도 있는 게 감사한 일인데 이게 다시 또 90대 100불대 가면 이게 또 기대 인플레 자극하면 또 시장금리 또 올라가고 이러면 또 이게 연쇄적으로 또 자연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안타깝지만 해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이니까 하반기가 벌써 이제 몇 개월 안 남는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이 됐던 그 레버리지의 그 후폭풍은 이제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반등은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제 리밸런싱 과정이 좀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주식시장 자체는 그래도 당분간은 이제 조정했던 부분들을 좀 되돌리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국내 주식은 좀 괜찮게 보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게 또 미국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또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는 또 외환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금리의 불안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경제나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좋지 뭐 딱히 별로 좋은 데는 없고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이 뭐 저점 대비 상당히 가파른 조정세를 보였는데 이게 사실 이어가려면 이 흐름이 약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려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란 문제가 좀 정리되면서 적어도 글로벌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또 순환매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좀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포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톱을 가져가는 거는 기본인 것 같고 그 위에 과대 낙폭 종목들을 함께 꾸려가는 게 지난 한 2, 3주는 좋았는데 이게 이어지려면 결국은 이 중동 이슈와 유가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요원해지다 보니 그럼 결국은 또 다시 또 쏠림으로 갈까 이제 그게 저는 좀 두려운 거죠. 그게 좀 약간 걱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수나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좀 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또 특히나 이제 주주환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대규모 주주환원이 나오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게 뭔가 좀 계속 불안한 상태가 이제 깔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좀 난이도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돌아놓고 보면 항상 그 과한 움직임과 또 과한 매도세에서는 또 반대의 거래로 나서주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성과가 좋았던 것 같고 결국 그 핵심은 이제 리밸런싱이다.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너무 과한 상승과 또 과한 하락 때마다 결국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중요성을 깨달으면 좋겠고 지금의 리밸런싱은 다시 지금은 현금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채울 때이죠. 특히나 반도체 투톱 위주로 그랬다가 이제 또 이제 올해 가을 찬바람 불기 시작하게 되면 또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 정고점수 육박하는 상승이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줄여주면서 또 다시 현금 비중 누려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올 한 해가 좀 진행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 봤었을 때도 지금 지난주에도 유상대 한흥 부총재께서 이제 퇴임을 앞두고 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8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백투백으로 7월에 이어서 2달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한국은행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률이 3%대 올해 초중반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물가는 거의 3% 전후 정도. 성장률 3%대에 물가 3%대인데 기준금리가 2%대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적어도 한두 번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약간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7월 8월 금리 좀 빠르게 올리고 한 달 정도 지켜봤다가 또 뭐 한 11월께 정도 한번 해서 일단 3% 초중반 정도에는 좀 빠르게 우리도 기준금리를 갖다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조금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빨리 끝난다. 그래야 우리도 이 외환시장 진정이 좀 오래 갈 수 있고 그나마 최근에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뒷받침되어야 우리 환율의 안정세가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복병은 엔화인데 지금 일본도 그래서 이번에 9월 BOJ에서는 금리 인상 할 것 같아요. 다음 달.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개입을 세게 하고 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진짜 막 자기 수첩 노트 보여주면서까지 일본 엔화의 안정 의지를 내비쳤는데 지금 돌아놓고 보세요. 지금 다시 엔화가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한 157엔 갔던 게 지금 159엔까지 쓱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입이 이때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의 현재 정부 정책 자체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거고 또 소비세 인하 이거 뭐 근거 없는 대책 없는 소비세 인하죠. 그에 따른 소비세 빵꾸 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채울지도 얘기도 안 하고 지금 타카시 정부가 저렇게 그냥 세금 인하만 포퓰리즘으로
지금 국민들 선심 쓰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에선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죠. 지금 일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데 세금 깎아줘가지고 뭐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결국은 뭐 국채 발행 더 늘어나겠구만. 그러면서 결국 지금 일본 금리는 뭐 역대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죠. 일본도 지금 10년 금리가 3% 수준에 육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일본도 고환율과 고금리 그리고 역시 물가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성과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 환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1,400대 이거 옛날 수준에 비교해 보면은 낮은 수준 아니죠.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다음에 금리는 거의 뭐 몇 년 내 최고치. 물가도 높고. 그러면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현재 횡재죠, 횡재. 이 반도체가 뭐 잘해서 저렇게 했습니까? AI 사이클이 갑자기 셋버그를 만나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횡재를 겪고 있는 거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뭐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말고는 지금 다 별로 좋을 게 없죠. 매크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안타깝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해결된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지금은 각국이 부채를 줄여야 돼요. 너무 부채가 많아졌거든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근데 어느 정부도 부채를 줄이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기가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 쏠림과 양극화 상황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고 고금리 고물가 국면 더군다나 이 전쟁까지 불거지면서 이 고유가가 이제 그 부분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뭔가 좀 양극화된 시장 상황이 쉽게 해결되려면 전쟁이라도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전쟁도 빨리 끝나기 쉽지 않다 보니 결국은 시장은 다시 또 쏠림으로 가는 모습들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 감안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수다. 오늘은 뭐 조금 두서없이 그냥 혼잣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끝난 듯한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과 이란 간에 60일 간의 MOU가 이제 어느덧 종료가 되고 이게 새롭게 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여부를 떠나서 이 중동 이슈가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유가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고유가에 따른 이 물가에 대한 부담 또 이를 낮추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압박 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채권 시장으로 인해서 장기채의 고공행진 근데 이게 이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훈풍을 누리는 그런 효과보다는 그냥 철저하게 좋은 놈만 또 잘 되는 그런 흐름이 또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의 씁쓸한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위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일교차가 낮에는 엄청 더우니까 또 날씨 관련돼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또 새로운 수다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